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9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했어요. 지금 문제가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인데 지금 거기 문구에 보시면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되어 있는데, 일단 하자를 보겠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다. 그러면 이 하자를 보시면 이 하자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하자의 정도가 뭘로 판단하죠? 중대, 명백설인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는 뭐야?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그 다음에 하자가 중대하고 and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건 뭐야? 무효 사유입니다. 그러면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가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죠. 이 하자의 정도를 봐야 되는데, 취소 사유 같은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이 행정행위는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가 가능하다. 치유가 무슨 말이야? 병에 치유할 때 고치는 거죠. 병 고치는 거.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뭐라고 한다고? 전환. 그래서 취소 사유에 치유가 가능하고 무효 사유에 있는 행정행위는 전환이 가능한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취소 사유에 있는 행정행위는 뭐야?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가 가능하다. 왜? 하자가 어때? 아주 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가 가능한데, 무효인 행정행위 이런 경우는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럴 때는 치유가 안 돼. 치유는 안 되고 뭐 가능해?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 그 맨 밑에 있는 민법 잠깐 볼까요? 138조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 행위가 제목이 뭐야? 무효행위의 전환. 한 번 더. 무효행위의 뭐야? 전환. 한 번 더.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읽어보죠.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가 뭐냐면 무효인 법률 행위입니다. 이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무효의 전환을 인정하는데, 그 위에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1번이 뭐야? 하자의 치유죠. 그거 읽어볼게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가지고 치유하는 건 원칙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보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네.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네. 사후에 그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거나 하자가 경미하여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된 경우 해당 하자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취소 사이에 치유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이 취소가 없는 것 되는 건데, 그 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청문이라고 합니다. 청문. 그 의견 듣는 건데, 청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청문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 청문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무슨 하자예요? 이 하자가 하자 중에서 어떤 절차상, 뭐라고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어떤 사유야? 하자가 취소 사유입니다. 다시 한번. 대표적으로 뭐 청문 절차를 어겼다. 그 어떤 사유야? 취소 사유 됩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절차 위반이면 그 하자를 이렇게 무효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청문, 상대방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떤 사유? 취소 사유인데, 또 보죠. 청문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청문회에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경우, 무슨 말이야? 청문 기회를 주는 건 뭐지? 상대방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죠. 근데 청문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인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청문회에 출석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취소의 하자가 뭐야? 치유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절차상의 위반이죠. 치긋, 그 다음에 취소, 사유, 또 뭐가 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치유 3번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절차상의 하자는 어떤 사유? 취소 사유인데 요거는 뭐가 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치치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죠. 하자의 전환.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행위가 다른 종류의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새로운 행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무효사유니까 이 무효는 뭐야?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무효를 가지고 유효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무효를 가지고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로의 뭐야? 전환이 있는 경우 뭘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사과를 샀어. 사과를 샀는데 그 사과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제사 쓸 때 사과가 되게 어때? 뭐 크고 실한 거 아니야? 근데 샀는데 약간 작고 좀 이렇게 약간 그 벌레도 먹었어. 그럼 그거는 제사로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제사로 못 써. 근데 이 사과를 가지고 이제 뭐야? 잼인가? 잼을 만들어서 쓰려고 그래. 그럼 그럴 때 괜찮지. 그럴 때는 잼 용도의 사과로 가능하지.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은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인데 그 행위가 다른 종류의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새로운 행정행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걸 뭐야? 무효의 전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 A라는 행위의 무효인 하자가 B라는 다른 적법한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B라는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른 말은 뭐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는 전환이 가능하고 취소는 뭐야? 치유가 가능하다. 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대표적으로 뭐야? 취소 사유인데 뭐가 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무효 사유는 뭐야? 무효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 보니까 지금 하자에는 행정행위 나왔잖아. 근데 다른 행정행위 적법 요건을 갖춘 경우니까 뭐야? 하자에는 행정행위의 전환, 다른 말로 또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96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게 뭐야?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그 내용은 그렇게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정도 대충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4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뭐야? 지도예요, 지도. 또는 권고, 조언. 이렇게 좀 하세요. 이거죠. 여기 아까 뭐였어요? 행정 지도죠. 그것도 문제 중에 지도라고 나오네요. 정답은 행정 지도고, 이건 다른 말로 뭐야?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읽어볼까요? 건축 허가. 아까 인허가는 뭐 법률 행위죠? 의사표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 단순한 도로 포장하는 거는 의사표시가 없잖아. 이건 뭐 사실 행위네요. 그 다음에 운전 면허다. 면허를 내주는 거죠? 허가, 면허 이런 거. 그 다음 허가 취소. 허가를 뭐 한다? 취소한다. 이것도 이제 법률 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행정 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이고 사실 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거니까 단순한 사실 행위죠. 도로 포장하는 행위다. 그 밑에 보니까 사실 행위라고 돼 있잖아. 읽어보죠. 공법상 사실행위. 공법상 사실행위는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네. 어떤 사실상의 결과나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결과나 상태를 실현한다. 뭐 대표적으로 뭐야? 다리 건설하는 거, 도로 청소, 도로 포장 이런 것들은 사실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입니다. 행정 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 등 행정의 사무 처리 기준을 규율하는 일반 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적인 성질을 갖지 않는 거 했는데 거기 중요한 키워드가 행정 조직 내부에서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행정 조직 내부라고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만 그 규율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죠. 그래서 법규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규칙이 있어요. 법규 명령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대외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일반 국민을 상대해서 이 국민한테 어떤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가져와요. 근데 행정 규칙은 뭐야? 조직 내부적인 효력만 있어요. 내부효. 무슨 말이야? 일반 국민을 상대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의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조직 내부에서만 내부 구성원들한테만 힘을 발휘하는 거야. 이게 뭐 행정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반 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적인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법규 명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법규 명령이 아닌 게 뭐라고? 행정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비교하는 거야.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그럼 법규 명령이고, 그렇지 않고 대외적인 힘은 하나도 없으면 조직 내부에서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행정 규칙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문제를 좀 어렵게 썼네. 조직 내부에서 힘 발휘하는 것이고 일반 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적인 성질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법규적인 힘이 없다. 행정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 46번 좀 보겠습니다. 법의 원칙인데, 잠깐만요. 그 박스를 읽기 전에 그 지문에 뭐가 나와 있어요? 1번에 비례 원칙, 2번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3번에 법치행정의 원칙, 4번에 신뢰보호 원칙인데, 거기 좀 설명을 제가 써놓은 게 두 가지가 있네요. 비례 원칙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죠. 우리 수험생, 비례 원칙 들어본 적 있어요? 비례 원칙. 들어본 적 없다. 그러면 혹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침해를 줄 때는 어떻게 돼? 최소한으로 줘라 이 말인데, 비례 원칙을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야? 최소 침해 원칙이어서 시험에서 비례 원칙이 뭐야? 최소 침해 원칙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비례 원칙이 뭐라고? 최소 침해 원칙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비례 원칙이 뭐라고? 최소 침해 원칙. 우리가 만약에 최근에 뭐 늑구라고 해서 왜 늑대가 뭐 탈출한 적 있죠. 그랬을 때는 이제 많은 이렇게 공권력이 동원되고 혹시 또 이렇게 인명피해 있을까봐 그랬는데, 만약에 병아리 한 마리가 이렇게 탈출을 했어. 병아리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죠. 근데 뭐 병력과 뭐 경찰력을 다 동원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비례 원칙은 거기에 맞게, 상대방이 좀 위험하다. 그럼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고, 상대방이 되게 약하다. 뭐 어때? 뭐 적은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처럼 비례 원칙은 최소 침해 원칙이거든? 밑에 잠깐 보죠. 비례 원칙이 뭐냐라고 한번 써 있습니다. 보죠.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그 목적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야. 그러니까 늑구를 잡을 것인지 목적, 그 다음에 병아리 한 마리 탈출했기 때문에 개를 잡을 것인지, 그 수단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수단을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되겠죠. 비례 원칙이다 그 말인데, 또 읽어볼게요. 이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다시 한번 적합성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필요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 무슨 말이야? 피해 최소성. 그 다음 상당성의 원칙. 상당성.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비례의 원칙이 뭐냐? 다른 말로 뭐야? 최소 침해 원칙. 다른 말로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최소 침해 원칙, 필요성. 그 다음에 상당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험에서 비례 원칙이 뭐야? 그러면 적필상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야? 필요성의 원칙. 다른 말로 최소 침해 원칙. 다른 말로 비례의 원칙. 배워볼게요. 비례 원칙이 뭐라고? 최소 침해 원칙. 다른 말로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적필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성에서 어긋나거나 상당성에서 어긋나면 비례 원칙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갖춰야 돼. 모두 적필상 모두. 그 다음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 최소 침해 원칙. 또 똑같은 말이 또 뭐 있다고? 과잉 금지. 과잉 금지의 원칙.
용어가 다 같은 말이거든요. 비례의 원칙, 다른 말로 과잉 금지의 원칙.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병아리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뭐 경찰과 뭐 군사력을 동원한다. 그럼 뭐 너무 과잉한 거죠.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수단을 동원해라 이런 말인데, 다른 말로 최소 침해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고, 적필상 과잉 금지의 원칙 같은 말입니다. 또 읽어보죠.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네.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저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해봐.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이 있다. 그렇죠. 참새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대포까지 동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이게 비례의 원칙인데, 다른 말로 적필상 이렇게 암기하시고, 또 과잉 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네.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다시 한번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네, 그러면 여기 적필상하고 요거하고도 다른 것 같은데 거기 네 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적합성이 무슨 말이냐? 목적은 정당해야 되고 수단은 적합해야 된다 이 말이고, 필요성, 다른 말로 뭐야? 최소 침해의 원칙, 상당성, 법익 간의 균형을 맞춰라 같은 얘기인데, 적합성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은 최소 침해의 원칙, 상당성은 법익 간의 균형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필상이라고 시험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총 4개 나올 때가 있어. 뭐야?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상당성,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인데 무슨 말이야 이게?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다. 그러면 부당하게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잖아.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그 네. 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의무나 반대 급부를 부과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이다.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도 법에 있는데요. 지자체장이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 체납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우리 수험생이. 근데 거기 맹지야, 도로가 없어.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이제 서울시장인데 내가 너한테 허가를 내줄 테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를 내야 돼. 돈이 필요하니까 네가 가진 땅 일부를 나한테 다오. 이렇게 하면 기부 체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뭐라 써있냐?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 체납이니까 너가 부자라며 혹시 저기 무슨 홍천에 땅 있지? 그거 나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 부당하게 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무관한 토지의 기부 체납을 부관으로 붙였으니까 부당하게 결부를 시킨 거야. 또 아니면은 네가 만약에 그 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기부 체납을 해줘. 만약에 못하면은 내가 너한테 다른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수도를 그러니까 단수 조치해가지고 수돗물을 못 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의무를 명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뭐 단수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 어때? 좀 황당하지. 그래서 부당하게 관련 없는 거하고 결부시키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관한 주택사업 관련이 없는 어떤 행위를 부관으로 붙인 경우에 부당 결부 금지 원칙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죠. 4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 원칙은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 그러니까 법에 있어야 돼. 법에 함부로 네가 어떤 처벌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무 부과권 이런 것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한다 해서 법치행정이라고 하는데, 법치가 무슨 말이야?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죠. 법치행정의 원칙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어요. 그럼 법률 우위란 말은 무슨 말이야? 법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어긋나면 안 돼. 그 다음 법률 유보는 뭐야? 법률에 근거해야 돼, 근거. 다시 한번, 법률 우위가 무슨 말이야? 법률이 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정청 따위가, 서울시장 따위가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처분을 할 때는 뭐야?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시행정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 또 보겠습니다. 47번. 이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여기 아까 뭐였어요? 적합성이죠. 그 다음에 피해 최소성, 적필.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적필상이네 이거.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 판단 원칙, 여기 무슨 원칙이었어? 아까 비례 원칙이죠. 근데 비례 원칙이 답이 없네. 다른 말로 과잉 침해 원칙, 과잉 금지, 과잉 금지 원칙이죠.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 없을 때는 그 동의어가 뭐야? 과잉 금지 원칙이야. 다시 한번. 비례 원칙 다른 말로 뭐야? 과잉 금지 원칙이다. 원칙이다. 네 가지가 또 나와 있는데 원래 또 세 가지 할 때 뭐야? 적필상 또는 네 가지 할 때는 뭐야? 목적의 정당성 또 수단의 적합성 그다음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비례 원칙 다른 말로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그 시험에서 피해의 최소성 다른 말로 필요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48번입니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영업 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근거 없죠? 법률에 근거를 요한다는 게 뭐야?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원칙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게 소극적인 원리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원칙.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극적 무슨 말이야? 확실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서 소극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죠. 49번.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행정청이 누구였어요? 서울시장이죠.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그래서 의견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아까 보니까 의견 듣는 게 뭐였어요? 대표적인 게 청문이죠. 청문. 청문이 무슨 말이야? 들을 청자죠. 그래서 이렇게 귀를 열고 듣는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 행정조사, 사전 통지인데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이게 청문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법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가 뭐냐 아닌 거 물었습니다. 보죠. 1번. 주민 투표권, 주민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 이용권, 네.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여기까지 다 맞는 것 같은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권. 거기 뒤에는 맞거든요. 조례가 무슨 말이에요? 조례. 이거에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잖아. 그 조례 좀 제정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야, 우리 지역에 조례,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만든 하나의 이제 어떤 법규적인 힘인데 지방의회가 만드는 건데 조례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조례 제정해달라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조례 제정 청구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지방세 좀 깎아줘. 세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이 조례 제정, 조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제외되는 게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이게 대한 돈 얘기죠? 예. 지방 세금이나 사용료, 돈이죠. 수수료, 부담. 그래서 돈을 부과, 돈에 대한 징수, 감면 이런 거는 조례 제정 청구에서 제외가 된다. 그다음 행정기구 설치 변경 또는 공공시설 설치 반대 사항. 만약에 이게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좀 안전 시설 같은 거 반대 엄청 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조례 제정 청구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 당연히 안 되겠고 돈에 대해서 관련된 거 지방세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감면 이런 것들 조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방세 감면은 안 돼요. 4번이 답이고 51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법에 근거하여 타자에게 이전하여
그 자의 이름과 권한 책임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과로라고 한다. 거기 보니까 대결, 대신 결제하는 거죠. 위임 정결,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이라고 있는데 시험에서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이 잘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잠깐 보면 권한의 위임인데 그 다음에 권한의 대리가 있어요. 보통 우리 대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대리인하면 법정 대리인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대리인이 본인이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뭐 경찰서나 아니면 법원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대리인을 보통 누굴 둬요? 변호사를 둡니까? 맞아요? 변호사는 이제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요 대리를 맡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뭐라 그래? 피대리인이야. 만약에 이게 관청이라고 하면 대리관청. 이건 봐. 여기 대리관청이죠. 그 다음에 대리를 맡긴 사람은 뭐라 그래? 피대리관청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좀 어렵지 않아? 피대리. 변호사가 대리인이면 대리 맡긴 사람은 이제 피대리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요, 이 피대리인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그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피대리인한테. 근데 위임 같은 경우는요, 위임. 권한의 위임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이 있어요. 서울시장 행정청이잖아. 근데 서울시장이 만약에 서울시 부시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거 네가 해라. 그럼 이제 위임이니까 넘긴 거죠. 임무를 넘긴 거야. 그러면 위임했을 때는 이 사람의 힘은 없어지고 이제 서울시 부시장이 모든 걸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임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수임 기간한테 넘어가면은 이 기간은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는 잠깐만 이 사람이 대리하는 거지 실제 모든 효과는 이 사람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위임은 다 넘기는 거고 대리는 일부 대리는 하지만 그 사람이 대리 행위를 했지만 그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피대리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박스에 보니까 행정청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전부는 안 돼요. 전부 위임은 안 돼요. 일부를 법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다. 그래서 그자가 누군데? 그 사람이죠. 그자의 이름과 권한 책임으로 특정의 사람을 처리하게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권한의 위임할 때 전부 위임은 안 돼요. 일부 위임은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권한의 위임이고, 권한의 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리를 맡긴 사람, 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권한의 위임과 대리.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 기관에 이전하고 그 권한의 행사로 인한 법적 효과도 수임 기관에 귀속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권한의 위임은 이 수임 기관이 모든 행사를 합니다. 그다음. 권한의 대리는 대리 기관이 피대리 기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여 법률적 효과를 본인 피대리 기관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은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대리하는 것 뿐이지 모든 효과는 요거 피대리인이 다 귀속이 되는 거죠.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권한의 내부 위임도 있거든요. 내부 위임 보자. 우리 수험생, 내부 위임이니까 공무원 조직 내에서 위임을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아니, 공무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위임을 했으면 우리가 모르잖아. 원래 서울시장이 하게 돼 있는 게 있어. 근데 내부 위임을 했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위임을 한 거지. 누군지 밖에서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우리는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업무인지 알고 있으면 서울시장이 하겠구나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내부적으로 위임하면 우리는 몰라. 그거 한번 볼게요. 권한의 내부 위임. 권한의 내부 위임은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하급기관이나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맡겨 사실상 행사하게 하되 위임한 상급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이 행사되는 행정법상 행위이다. 그러면 내부 위임은 우리가 모르니까 실제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서울시장이 지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부자를 빼고 그냥 위임을 했다. 그럼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수행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내부자가 들어가면 우리 몰라요. 따라서 그 권한은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는 거로 봐?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로 봅니다. 또 읽어보죠. 이는
이는 권한의 법적 귀속이 이전되지 않고 권한 행사의 주체가 위임 관청이므로 수임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내부 위임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내부 위임에 있어서 수임 기관이니까 누가 수임 받았겠죠. 수임은 누가 받았겠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수임 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만약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즉 내부 위임은 행정 조직의 내부적인 것에 그치고 권한의 법적인 소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부 위임은 깜깜이 위임이기 때문에 우리 몰라.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전결이라는 말은 보통 회사에서 많이 쓰죠.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여기 무슨 뭐 부장, 뭐 과장 밑에 이제 대리 이렇게 있으면 뭐 전결 이렇게 사인하지 않아요? 뭐 한번 보죠. 전결이 뭐죠? 전결이란 누군가를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즉 결제자가 A여도 C가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대신 결제 처리한다. 그러니까 대신 결제를 하는 게 전결이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대결도 있죠. 대결. 그 대결은 대신 결제가 아니야. 한번 보자. 대결이 뭐죠? 대결이란 결제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제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제. 그러니까 대리하는 사람이 하는 게 대결이고 지금 전결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즉 결제자가 A여도 C가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신 결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약간 느낌이 보통 휴가 출장 갈 때 야 내가 어디 가니까 네가 대신 전결권을 줄 테니까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해요. 여하튼 시험에서 권한의 위임은 수임 기관이 모든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부 위임은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그대로 위임 관청이 다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51번. 행정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법에 근거하여 타자에게 이전하여 그자의 이름과 권한 책임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그자가 누구야? 수임 기관이죠. 그러니까 수임 기관의 이름과 권한 책임으로 특정 사무 일부를 준 거죠. 이걸 권한의 위임. 그러니까 정식으로 준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 야,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 선생님,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이 책 딱 받았을 때 어땠어요? 두껍다. 막 이렇게 넘겨보면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 보니까 어때? 할만은? 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법적인 지식도 좀 늘어나지만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감각도 좀 뛰어나게 법적인 용어, 리걸 마인드 이런 거 좀 들어가니까 상식을 좀 넓힐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야? 자기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라는 거는 뭐뭐를 해야 되는 거죠? 부자기니까 뭐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놔두네, 그죠? 하지 마라. 부자기 의미다. 읽어보죠.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배달한다니까 두죠. 그 다음.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반환하는 거니까 두죠. 자기 의미죠, 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놔두죠.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부작이죠. 그 다음.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불러주는 거니까 두죠. 정답은 불러주지 방해하지 않는다. 놔둡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법 강의가 끝났는데, 어떤 게 좀 낯설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또 한번 퀴즈 한번 해볼게. 법률에서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전제라는 거죠. 명령적과 형성적 있었나? 명령적에는 뭐가 있어? 하명, 허가, 면제. 그 다음에 형성적은 특허인가, 대리.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공, 통수. 확공, 통수야, 통수.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은 다른 말로 과잉, 금제 원칙. 다른 말로 또 피해 최소의 원칙, 최소 침해 원칙. 종류가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적필상. 또 네 가지 하면은 적합하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암기할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하자가 있어. 그걸 뭐 할 수 있다? 치유. 그래서 채츠인가요?
절차상의 위반은 뭐야? 취소, 사유가 이제 보통이고, 그건 치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뭐야? 무효죠? 무효 행위는 뭐야? 전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위임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다 위임할 수 없죠. 포괄 위임은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뭐야? 조례나 정관 같은 경우는 포괄 위임이 허용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행정청에 관련된 행정법을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법입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페이지가 넘겨보세요. 104페이지, 105페이지. 민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좀 이렇게 접하는 사건에 관한 어떤 법률인데 넘겨보니까 어때? 좀 어렵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게, 야, 이거 법적인 어떤 그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법학개론이 참 어렵겠다 해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두시면 뭐 합격도 하겠지만 어떤 법적인 상식 이런 것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민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